안녕하세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 글쓰기 수업을 시작합니다. 어휘편입니다. 같은 표현인데 다른 의미로 쓰여서 외국인들이 조금 당황했던 생활용어의 사례들을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이번 강의에서 다뤘던 7가지 표현을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의 수업을 마칠 때마다 그동안의 강의를 종합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합 강의가 언제 올라오는지 여러분이 쉽게 알기 위해서 구독 버튼을 누르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이 강의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잠시만요 또는 잠깐만요 라고 말할 때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황 설명입니다. 한 외국인이 가게 안에 서 있었는데 뒤에서 카트를 밀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잠시 또는 잠깐은요, 둘 다 짧은 시간이나 짧은 동안이라는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또는 잠깐만요 라고 말하면 보통은 잠시 기다려 달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이 잠깐 움직이지 않고 멈춰 섰어요. 혹시 나에게 무슨 할 말이 있나 하면서 뒷사람을 쳐다봤고요. 그런데 뒤에 있던 사람이 또 한 번 잠시만요 하는 거였어요. 이 외국인은 왜 또 같은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상했어요. 이럴 때는 잠시만요는 뒤에 있는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잠시 옆으로 비켜달라 또는 피해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이상 외국인이 혼동할 수 있는 표현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은 내립시다 라고 말할 때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상황 설명입니다. 한 외국인이 사람들이 북적대는 지하철에서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어떤 역에 도착했을 때 뒤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립시다. 내리다는 타고 있던 것에서 나오다는 뜻이고 뭐뭐 합시다는 우리 모두 뭐뭐 함께 하자는 뜻의 높임말입니다. 그래서 내립시다 라고 말하면 보통은 모두 함께 내리자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은 다른 역에서 내릴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있던 사람이 또 한 번 내립시다 하는 거였어요. 이 외국인은 왜 자꾸 같이 내리자고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상했어요. 이럴 때는요, 내립시다는 뒤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내릴 수 있도록 잠시 옆으로 비켜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많이 타고 있는 버스나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찬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이상 외국인이 혼동할 수 있는 표현 한 가지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 자리 있어요 라고 말할 때에 대해 알아보죠. 먼저 상황 설명입니다. 한 외국인이 실내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아기를 안고 있는 한 사람이 다가와서 여기 자리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리는 사람이나 물건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리가 있다는 말은 누군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자리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보통은 자리가 비어 있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앉거나 의자를 가져가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외국인은 옆자리가 비어 있어서
네, 자리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질문한 사람이 그냥 뒤돌아서 가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사실 이런 상황은 한국인끼리도 조금 혼동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리 있다는 말은요, 누군가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앉으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요, 답변을 좀 더 확실하게 하면 됩니다. 자리가 비어 있으면 비어 있어요 라고 말하고, 누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여기 누가 있어요 또는 비어 있지 않아요 정도로요. 이상 외국인이 혼동할 수 있는 표현 한 가지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기요 라고 말할 때에 대해 알아보죠. 먼저 상황 설명입니다. 한 외국인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앞에 있던 어떤 사람이 저기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기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먼 곳을 가리키고요. 다른 말로 저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길을 안내할 때 저기요 하면 멀리 있는 어떤 장소를 가리킵니다. 반대로 여기는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고 이곳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식당에서 점원을 부를 때 보통 여기요 라고 합니다. 여기로 와서 주문을 받아달라는 뜻이지요. 이 외국인도 저기요가 저 먼 곳을 가리킨다고 생각해서 두리번거렸어요. 뭐지? 하고 이상해 하면서요. 그러자 말을 건넨 사람이 뒤에 지갑을 떨어뜨리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길에서 누군가에게 저기요 하고 부를 때는 보통은 잘 모르는 상대방에게 말을 거는 경우입니다. 영어로 excuse me 정도의 표현이에요. 이상 외국인이 혼동할 수 있는 표현 한 가지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원하다 라고 말할 때에 대해 알아보죠. 먼저 상황 설명입니다. 한 외국인이 한국인 친구와 식당에 갔는데 이 친구가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더니 아, 시원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원하다는 말은 주로 날씨에 쓰이죠. 덥거나 춥지 않고 적당하게 서늘하다 이런 뜻으로요. 음식에서도 먹기 좋을 정도로 적당하게 차가운 경우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은 이상했어요. 뜨거운 국물을 먹고 왜 뜨겁다고 안 하고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지? 하고요. 시원하다는요, 음식이 뜨거우면서 속이 후련하게 할 때도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뜨거운 곳에 들어가 있을 때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우나에서 땀을 뻘뻘 흘릴 때 시원하다 라고 잘 표현합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 몸이 개운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온천이나 사우나에서 얼마나 뜨거운지 알고 싶을 때 시원하다 라는 말을 듣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상 외국인이 혼동할 수 있는 표현 한 가지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좋다 또는 좋아 라고 말할 때에 대해 알아보죠. 먼저 상황 설명입니다. 한 유학생이 한국어 수업을 들을 때였습니다. 선생님이 유학생에게 뭔가를 질문했고 유학생이 대답을 잘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좋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이 유학생은 선생님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뜻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좋다는 어떤 대상을 마음에 들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대답에 쓰일 때는 학생의 대답이 훌륭하여 만족스럽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잘했다 또는 오케이 이런 뜻으로요. 여러분의 과제물이 훌륭할 때에도 좋다 또는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좋다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상황에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영화 배우가 좋다 또는 나는 그 영화 배우를 좋아한다 이럴 때요. 이상 외국인이 혼동할 수 있는 표현 한 가지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끊었어 라는 말에 대해 알아보죠. 먼저 상황 설명입니다. 한 유학생이 한국인 친구들과 대화를 하던 중 한 친구가 나 운동하려고 수영장 끊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끊다는 뭔가를 중단하거나 자를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전기 공급을 끊다, 인간관계를 끊다 등등에서처럼요. 그런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영장을 다녀야 할 텐데 왜 끊었다 라고 표현하는지 이상했어요. 한국어에서 끊다는 전혀 다른 의미로 표를 사거나 회원으로 등록한다는 뜻으로도 잘 쓰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려고 수영장을 끊었다는 말은 수영장에 정기 입장권을 샀다 또는 수영장 회원으로 등록했다 이런 뜻입니다. 비슷한 예로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다, 비행기표를 샀다 이럴 때도 쓰입니다. 물론 중단하거나 자를 때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쉬려고 수영장 끊었어 또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동안 다니던 학원을 끊었어 이런 경우입니다. 이상 외국인이 혼동할 수 있는 표현 한 가지였습니다.